성실의 의미는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. 그냥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한 거고요. 행정청은 고난의 일탈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을 풀어서 썼습니다. 고난을 남용하거나 일탈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난을 남용하거나 일탈을 하게 되면 그 행정작용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.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. 행정의 그 신뢰가 단순히 국민이 행정청이 잘하겠거니라고 믿었습니다. 이런 신뢰가 아니에요. 보호해줄 신뢰에는 행정청이 빌미를 제공한 게 있어야 돼요. 둘 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신뢰가 생기진 않아요.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. 그냥 같은 반 친구들이. 이런 신뢰가 아니에요. 둘 사이에 같은 친구끼리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신뢰가 형성될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. 예를 들어서 매일 밥을 같이 먹었어요. 그러면 어떤 신뢰가 쌓이겠어요? 내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일도 이 친구는 나랑 같이 밥을 먹을 거라는 신뢰가 쌓이죠. 내일 근데 이 친구가 그 밥을 같이 못 먹을 사정이 생겼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. 내 자유야 하고 그 다음날 말도 없이 자기 볼일 보러 가버린다. 그럼 얘는 혼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.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. 행정청은 내 권한대로 한 거야. 법에 있잖아.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려면 애시당초에 신뢰를 주지 말았어야 돼요. 신뢰 줬으면은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해줬잖아요. 인허가를 해줬으면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신뢰가 생겨요? 내가 적법하게 법을 잘 지켰으면 이 허가가 유지될 거라는 신뢰가 생기잖아요. 근데 갑자기 행정청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허가 잘못 내줬어. 랄지 허가는 잘 나갔는데 지금 미안한데 그거 좀 어떻게 취소해야 될 것 같아. 좀 영업정지를 해야 될 것 같아. 법이 좀 우리가 좀 공익성 좀 필요해가지고 법을 좀 개정을 했거든. 그래서 적용을 해야 돼. 라고 하면은 신뢰 보호를 위반하는 게 되죠.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서로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밥 같이 먹어야 돼요? 그건 아니잖아요. 반이 바뀔 수도 있고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둘이 싸웠어요. 싸웠는데 또 밥을 같이 먹으면 그건 비인간적이잖아요. 그 상대방이 뭐 나를 때렸다든지 아니면은 나를 뒤에서 흉을 봐서 나한테 들겠다든지 뭔가 안 좋은 어떤 위반 행위를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다음 날에도 같이 밥을 먹는다? 그건 너무 비인간적인 거죠.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뢰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둘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. 계속 아무 문제도 없는데 쭉 얘하고만 같이 밥 먹으면 다른 친구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.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에 또 다른 친구가 같이 밥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다른 친구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이 둘만 계속 밥을 먹어요.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. 이건 평등원칙 위반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. 신뢰보호를 하고자 평등원칙 위반에 걸린다.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신뢰보호와 평등원칙 사이 줄다리기. 이래서 두는 게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인허가 기준이 강화됐을 때 종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람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.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벼락 맞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사육장 면적이 100제곱미터여도 허가가 났던 거를 갑자기 주택가랑 1km 이상 떨어져야 되면 축사를 옮겨야 되잖아요. 사육장을. 굉장히 부담이 주는 거죠. 이건 신뢰를 어긴다는 거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축사가 벼락 맞아서 없어지기 전까지 벼락 맞아도 다시 지으면 되니까 마르고 닳도록 이 축사는 민가 주택가 축사 간의 1km 제한을 영원히 제한받지 않는다. 그러면 다른 사업자는 그것 때문에 축사를 못 짓는데 평등원칙 위반되잖아요. 그 중간점을 찾는 게 부측에서 경과조치. 그래서 경과 기간을 둡니다. 뭐 1년, 2년. 이 경과조치는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두는 게 아니라 축산업 관계자랑 협의를 하고 꾸준히 설득하고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을 주면은 이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령에 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입법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건 신뢰보호랑 평등 그리고 비례. 여기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. 자, 12조 제2항 행정청은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 행사되지 아니할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 행사에서는 아니 된다. 이거 실권의 법리라고 하는데요. 판례가 있었어요. 이제 운전면허 취소 사건인데 개인 택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음주운전이 단속이 됐어요. 그래서 벌금도 내고 했는데 운전면허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. 아무리 기다려도. 근데 본인이 굳이 나서서 제 운전면허 취소해달라고 굳이 나설 필요는 없잖아요. 계속 운전하면 되니까.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3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운전면허를 취소해버린 거예요. 3년이 지났는데
음주운전 적발되고 이랬을 때 소송을 갔더니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3년이면 있다라고 본 거죠. 그래서 실권, 행정청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실권 잃었다 해서 실권의 법리라고. 이거는 이 양은 제척기관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일단 행사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. 적발을 했었어야 돼요. 위반 행위를 몰랐으면 행사할 기회가 없는 거죠. 행정청이 어떤 사업자의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는 자의 위반 행위를 알아야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. 근데 아예 몰랐다. 그러면 실권의 범위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. 그냥 적발했는데 단속했는데 걸렸는데 걸리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제재 처분을 안 하고 3년 이상 장기간 있었다면은 그럼 하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. 이런 경우 이것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보통 판례는 3년이지만 개별법에 그걸 5년 또는 더 길게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판례에 적용하지 않고 5년 뭐 이런 식으로 그 개별법 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. 다만 입법화에 기계된 판례 같은 경우는 개인 면허 택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케이스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한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낙동강 패널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일대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큰 범죄잖아요. 그거를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했어요. 뭔가 이제 뭐 영업 관련된 행정처분, 제재처분이 가야 되는데 형벌만 열심히 하고 안 한 거죠. 그랬을 때 그럼 3년만 꾹 참고 있으면 영업 제재 처분이 안 들어오겠구나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. 그런 것까지 실권의 법리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아니라고 봐서 단서에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, 해칠 우려뿐만 아니라 해쳤죠. 이 경우는 해친 경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. 해칠 우려까지도 포함해서 예외. 그래서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. 몇 년이 지나더라도 실권되지 않는다. 이렇게 만에 하나 그 실권의 법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. 다음은 부당결복 금지 원칙인데 이거는 이제 국민 학자들이 굉장히 이 입법을 강하게 긍정하는 조문 중에 하나였고요.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. 그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한 걸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그 행정작용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걸 받기 위해서 안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다투면 이것만 취소되면 좋은데 이 의무만 취소되면 좋은데 행정작용까지 나한테 유리한 작용까지 취소될 위험이 있잖아요. 그 때문에 이법 부당을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본 처분이고 이게 따라가는 건데 이것만 내 마음은 이것만 취소해서 법원 가서 취소해서 이것만 남기고 싶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해 줄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다. 이게 주된 행정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이것만 취소가 안 되고 다 그냥 같이 취소해 버릴 위험이 있잖아요. 그런 위험을 안고 소송은 잘 안 가죠. 소송이라는 게 답이 없잖아요. 아무리 판례가 있더라도.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행정 중에 하나였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명문화해서 상대방한테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 한다.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의 갑구에 건축 관련된 대단히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갑구에 승인하면서 공호는 을구에 만들라고 한다. 그럼 좀 안 맞죠. 이 공호를 만드는 것도 부당 결분이 아니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3장에서 처분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부관하고 연결이 됩니다. 부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.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.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. 이게 두 개 그 쌍둥이와 같은 조문이고 이게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만들었냐. 실질적 관련이 없는데 우리 부관 아니에요. 행정작용에 어떤 의무인데 부관 아니에요라고 주장해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어디 더 이상 피할 데 없게끔 부관도 안 되지만 부관도 아닌 어떤 부관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반 원칙에도 같이 넣었습니다. 두 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. 자, 여기까지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일반 법원칙에 관한 규정을 봤습니다.